진짜 예쁘다. 소장님, 소장님 이거 보십시오. 오, 진짜 예쁩니다. 소장님, 소장님 뭐 하십니까? 소장님 잡히면 봐요. 네, 오늘 강연 듣고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은 우리 먼저 그다음에 우리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본인 소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등촌동에서 온 박현숙인데요. 어디에서요? 등촌동이요. 예, 여기 서울. 네. 예, 저는 정말 즐거웠고요. 제가 아까 강의 들으면서 생각난 게요. 저희 큰애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는 지금 중2 아들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와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그때그때 느끼고 좀 많이 이렇게 좀 애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리지.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가까운 데라도 산책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요. 근데도 물론 이제 사춘기니까 엄마랑 안 가고는 싶겠지만 걔가 하는 말이 엄마 귀찮아. 사람들 많아서 싫어. 뭐 그냥 이게 편해. 집에 있는 게 편해. 이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해 15살 가을은 다시 안 오고 그럴 텐데 애가 너무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좀 선생님도 남자시고 그러니까 저 남자시고 그렇죠. 제가 여자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확실하죠. 뭐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제가 남자인 건 확실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사춘기를 저도 지나봐봤지만 걔같이 그렇게 특이하게 그렇게 지내야 될까? 그런 지 한 얼마 됐습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어디 가자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엄마 소원이다, 뭐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즐겁게 오자 이렇게 해서 좀 설득해서 갔는데 아이가 그러면 뭐 좋아하는 건 없습니까? 좋아하는 건 집에서 그냥 가만히 몽상하거나 가만히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책을 보고 뭐 그런 거 책 보기도 컴퓨터. 하는데 게임 되게 하는 거 좋아하고요.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예, 게임은 좋아하고 말 안 해도 그건 잘 찾아서 이제 엄마랑 약속한 시간에 잘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레고 같은 건 간간히 하는데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앉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아이가 뭐 제 생각에는 집에 들어오게 된 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밖에서 어떤 상처와 버거움을 느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건지 그거를 기회가 된다면 아이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 안에서 알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내성적이라요.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리고 이렇게 좀 화내고 좀 짜증내면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거나 네가 엄마한테 방금 뭐가 못마땅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걔가 스마트폰은 하죠, 아이가? 예?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은 해요. 그러면 카톡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애가 훨씬 하기에 좋거든요. 그럴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 집도 부부끼리 카톡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아, 우리 아버님 웃으신다. 그 집도 그러시는 거구나. 카톡. 아니, 물론 이제 애가 네. 느낀 만큼 뭐 자기가 생각한 만큼 하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뭐 강요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로서 이렇게 놔둬도 애가 나중에 잘 할 수 있을까? 꿈은 그렇죠. 건축가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려 하고 아무데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일단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사람이 그 기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름이 지긋지긋하게 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름은 한 번도 가을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제지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게 저희의 지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시간이 언젠가 계속 될지 모른다는, 그렇지만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써 조금 마음을 든든히 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정말 기술적으로 아이가 뭐 컴퓨터를 좋아하거나 뭐 스마트폰을 좋아하면 카톡으로 아주 살짝 이렇게 엄마가 카톡을 해보는 거죠. 카카오톡 하시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카톡을 스마트폰 어머니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사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가 사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세요. 본인이 사셔가지고 아들한테는 근데 저기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진짜로. 뭐 저렇게 조금 이렇게 저렴한 거라도 그래도 스마트폰 장만하셔서, 그리고 카톡, 그리고 아이가 알 거 아니에요. 엄마가 좀 그런 거 안 하고 잘 못 하신다는 걸. 근데 아이가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들 번호 저장하면 뜰 거라고요. 그리고는 똑똑 누구게 니네 엄마 이렇게 하면 아이가 지금 당장은 말하지 못하지만 아이 깊숙한 곳에는 알 거예요. 아, 엄마가 나랑 소통하려고 스마트폰을 샀구나. 그리고 엄마는 카톡 이런 것도 싫어하고 잘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배웠구나. 그걸 아이가 알게 될 때 아이의 동굴에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갑자기 딱 나오면 시력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 문자도 하고 이모티콘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뭐 우리 아들 야동 볼래? 엄마가 링크 보내준다. 보고 토론하자. 한번 해보시고. 근데 엄마의 그 눈물이 이 모든 일을 좋게 만드는 시작이겠죠. 고맙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뭔가요? 네? 영빈이요. 영빈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자, 영빈아 돌아와라. 자, 영빈이 잘 될 겁니다. 영빈이 잘 되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다른 분. 맞아. 우리 저기 돼 있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온 이소연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핵심적인 게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살아야지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저 역시 이렇게 그걸 알다가도 일상생활에 접하게 되다 보면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를 못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던가 뭐 좋은 영상 또는 영화,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실제로 현재를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느낌이 넌 잘하고 있냐? 야, 넌 잘하고 있어? 남한테 그런 얘기하게?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심하게 산다는 걸 한 7년 전에 안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런 식으로 어디에 항상 정신이 가 있구나. 여기에 없구나. 그리고 성과를 내도 그걸 고마워하고 만족해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기보다는 그 다음으로 또 가 있구나. 이게 참 심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제 현상은 뭐냐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조금 더 돈을 벌게 됐는데 여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좀 더 좋은 물건을 쓸 뿐이죠. 조금 좋은 차를 타고 조금 좋은 옷을 입고 조금 좋은 집에 살 뿐이지 마음은 똑같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계절의 변화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사방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도 안 보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안 들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게는 절대 한 번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그걸 처음 알려줬던 그 책 거기 그 수도원에 제가 세 번 정도 갔거든요. 이제 프랑스로도 가고 독일로도 가고 이태리로도 가고 그렇게 한 4년 돈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외국말을 모르면 이제 그만 나오자. 한국에도 좋은 데 많다. 한국에도 좋은 데 많고 이제 수련할 수 있다. 굳이 프랑스까지 와서 뭔가 하지 말자. 답답하다. 이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예전에 비해서 산책을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집 뒤에 있는 산에. 요즘 산에 가면 뭐 진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전 이사도 갔어요. 서울 살다가 경기도 남양주로.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도 이사 가세요. 아니, 그게 이사 가라는 말이 그 말인데, 남양주로 이사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그게 있다면 자기 마음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다 공중에 뜬 소리예요. 이건 다 스스로를 그냥 위로하는 그냥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은 다 어디 가나 비슷해요. 뭐 현재를 살아라, 뭐 주인이 되라, 남편을 바꿔라,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뭐 애새끼들 말 안 듣는다, 뭐 다 똑같다고요. 뭐 사장님 또라이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이사는 안 가고 그냥 그 말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마음의 이사를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도 한번 가보세요. 저는 정말 요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거든요. 이제 한 번은 연구소 식구들하고 월요일 아침 7시예요. 지금 얼굴 표정이 야 너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연구소 식구들도 좋아해?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거 저만의 착각인가요? 그게 그런 건가? 어쩔 수 없어요. 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뭐 저 혼자도 이제 산에 가죠. 근데 산에 가서요, 밤과 도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줌마가 주워가겠구나. 자루에 엄청 주워가시더라고요. 다람쥐 먹어야 되는데. 아줌마는 집에 먹을 것도 많으면서.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잖아요. 그때 사람은 그 하나에 단순하게 집중하고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를 살게 되는 몸의 습관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선생님이 흥미있어 하는 거, 선생님이 돈을 내면서도 해볼 만한 거, 그것에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의 많이보다는 농도가 약하더라도 반복해서. 그래야 몸에 길이 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사 꼭 가십시오. 이런 얘기, 그리고 종교에서 하는 얘기, 인문학 얘기, 철학 얘기, 영성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그 말 듣고 이사 안 가면 무당돼요. 왜냐, 다 보이거든요. 그런 책들 많이 읽어보세요. 이런 강연 많이 들어보시라고요. 다 보인다고요. 그럼 사람 눈빛도 달라져요. 이렇게 봐요. 나는 안다. 이 눈빛이 뭔 눈빛입니까? 사람들하고 안 섞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관망하는 거죠. 어려서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진짜로 이사 가면, 마음의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들어도 새로워요.
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말일 뿐이거든요. 그 순간 그 찰나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알매 완벽함은 없는 거죠. 한 번 경험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계속 아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아는 즐거움은 경험의 즐거움이거든요. 맛봄의 즐거움, 어울림의 즐거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뭔가를 되게 알아도 어린아이처럼 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꼭 마음의 이사를 가보십시오. 지금 어디 사십니까? 지금이요? 안양이요. 안양. 안양 좋나요? 네. 얼굴이 안양스러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마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온 권솔지라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엄청 깊숙한 질문은 아닌데 혹시 일을 하시게 되면 막 우울증 혹은 슬럼프 같은 것도 오시게 되실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은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이에요. 아,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 대학교 몇 학년이요? 4학년이요. 4학년이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친구랑? 네. 아, 그래요? 근데 그 질문을 한 그게 있으실 텐데. 저도 일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학생인데요? 네, 그러니까 휴학하고 일을 잠깐 했었는데 어쩐지 그냥 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공부만 하는 학생은 저런 느낌 아니. 우리 느낌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어떤 일 하셨어요, 휴학하고? 잠깐 선생님 일 잠깐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우울증이 좀 왔습니까? 우울증보다는 슬럼프가 조금 왔었어요. 제가 진짜 애들을 잘 가리키는 게 맞나? 혹은 뭐 이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뭘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는 제 느낌에는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이 상당히 밝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계속 밝으면 미친년이잖아요. 계속 밝으면 미친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밝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계속 밝지 마라.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 그러니까 어머니랑도 대화를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되게 막 밝게 어머니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아무 말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밥 먹었니? 뭐 괜찮았니? 오늘 물어보는데 저는 너무 그게 힘드니까 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집에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게 또 죄송하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밖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고 그리고 내 영역으로 돌아와서는 그러니까 이게 확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말을 할 때 되게 이렇게 확 핀 꽃처럼 이렇게 되게 예쁘게 말하신다고요. 이렇게 실제 예쁜 건 아닌데 이렇게 강사님은 우울증 어떻게 걸리셨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 표현을 내가 내 에너지를 그냥 강사님은 뭐 이렇게 뭐 하다가 힘드실 때 있으실 텐데 뭐 그때는 뭐 어떤 식으로 자빠지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그 목소리에 다시 한 번만 저한테 질문해 줘봐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걸 아까처럼 꽃이 이렇게 폈다면 이제는 다 피지 말고 한 요만큼 봉오리를 한번 갖고 있어봐요. 감정의 봉오리를. 그리고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줘 보세요. 지금이요? 네. 강사님은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본인이 편한 에너지 사용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너무 이렇게 할까? 그거엔 또 우리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남하고 얼른 친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남에게 진짜 좋은 마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아이들을 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내가 확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확 이렇게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 애들 어떤 애들을 교육하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 그럼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막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우리 엄마요.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에너지에 쓴 거에 비해서
그게 빨리 안 돌아오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그런 표정이 아니어도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온전하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을 제가 표정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친구 마음 안에는 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니? 있지? 봐봐. 아저씨랑 하이파이브 한번 해. 봐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그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표현이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딸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한테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잘 말 못하잖아요. 그냥 왜 딸 엄마 왜 이렇게 힘없어? 그러면 됐다고. 그리고 우리 딸 엄마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됐어. 담배나 한 대 피고 올게. 진짜. So cool.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딸도 엄마한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면 첫 번째, 에너지를 너무 핀 꽃처럼 쓰기보다는 말할 때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오물려서 한번 써봐라. 그러면 집에서 쓸 에너지가 조금 남아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어색하더라도 가야 할 곳이라면 어색함의 강물을 꼭 몸에 묻히고 건너라.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엄마한테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엄마가 우리 딸 뭐 잘 지냈어? 그럴 때 엄마 I love you. 이렇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어느 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지. 그냥 어색하더라도 거기를 내가 꼭 가야 할 거라면 의지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인격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식으로, 알므로 의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바람과 같은 거라서 나중에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만이 내 인격의 최종판이다라고 생각해서 감정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감정은 오염된 게 많거든요. 익숙한 게 많고. 자,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남은 것 같아서 한 분만 있으면 네, 우리 저 뒤에 여성분.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온 한정혜입니다. 목포에서는 말을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냥 표준어를 쓰나요? 아니면 어떠나요? 아따. 그런 거 물어보고 그래요. 여기 교수님 그 강의 잘 들었는데요. 혹시 목포로 지방으로 이렇게 강의 나오실 수는 있으신지. 왜냐면 저기 목포에서 여기까지 듣고 온 이유가 이제 그 소통도 목포에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번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그래서 그럼 목포로 가면은 어떻게 제가 어떤데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겁니까? 지방도 다니시는지 궁금해서요. 목포나 지방이요? 이런 시골 뭐 시골이냐 도시냐는 중요치 않고 이제 이게 된다면 전 뭐 우간다도 가고요. 막 내전하는 데도 가고 다 갑니다. 기회가 된다면 목포에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그게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포지션이든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될 때 내가 삶을 진짜 탁 살 거야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거 오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좀 꺼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누구든지요. 그게 엄마든 아빠든 엄마라는 접시도 꺼내서 쓰고 아빠라는 접시도 꺼내서 쓰고 또 사람들의 접시도 꺼내서 쓰고 저희 삶에 접시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걸 꺼내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뭘 하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청소년과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어렵지만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